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등록임대주택 과연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다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죠? 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들어갑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셨다가 잘못 매도 스케줄을 잡으시면은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저랑 같이 보시면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임대주택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세무서에만 등록하고 임대한 상태에서 임대소득세 낸다 그런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구청 같은 곳에도 등록을 한 그런 임대주택을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에 등록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등록임대주택에는 혜택이 많아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또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배제, 또 그리고 임대소득세 감면과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혜택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들이 다, 요건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요건에 맞는지를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액 기준, 또 면적 기준, 또 언제 등록했는지,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혜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들은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제일 큰 혜택 두 가지.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한번 상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산 배제라는 것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그 금액에서 빼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 배제 또 요건이 있어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또 해당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다 충족한 주택이라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냥 알아서 빼주는 것은 아니고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부터는 자동적으로 합산 배제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요건을 다 갖춰도 안 되는 주택이 있는데 뭔가 하면 2018년 9월 14일 9.13 조치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소재 주택은 합산 배제 요건을 다 갖췄어도 합산 배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요건만 갖추면 종부세 주택수에서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큰 혜택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등록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채 있을 때 그런 경우에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등록임대주택이고 플러스 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주주택 하나밖에. 근데 만약에 다른 주택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아무리 거주주택이라도 내가 거기 거주했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안 해주고 전부 다 등록임대주택이고 그 외 주택은 거주주택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등록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무 주택이 없는 걸로 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다 거주 조건이 붙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으로 보유 2년만 하면 비조정 지역이나 2018년 9.13 조치 이전에 조정 지역에 사신 것들은 실거주 조건이 없어요. 그냥 보유 2년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조정 지역이든 조정 지역이든 언제 취득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주는 거겠죠. 거주해서 주는 거니까 워낙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는 평생 1회만 적용이 됩니다. 그전에는 거주주택 사고 팔고 하면서 몇 번씩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이후에는 평생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 주택수.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시 등록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임대주택이 하나 있는데 조정지역에 한 채를 더 샀어요. 그러면 이게 등록임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2주택제를 산 거라서 8% 중과됩니다. 취득세가.
이해하셨죠? 취득세 주택수 계산에는 등록임대주택이 들어가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내가 만약에 등록임대주택이 있고 다른 주택이 2개 있다면 나는 3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3주택 중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그런데 나는 뭐 양도세 중과 배제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등록 임대주택이 나중에 이제 기한이 다 차서 그걸 이제 팔게 될 때 그때 양도할 때는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이 몇 개 더 있더라도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지 다른 집 임대주택 말고 다른 집을 팔 때는 이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등록임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경우는 딱 2가지 뿐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일 때 그것도 이 2가지 요건이 맞을 때 그때 해당되는 요건이 맞을 때 그때 이 2가지에서는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어떤 경우엔 들어갔던가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와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는 등록임대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예, 오늘 영상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